안녕하십니까. 아빠 관리주는 수학의 빨간 아빠입니다. 자, 중학교 3학년 개념 수학 32강. 자,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의 그래프 첫 번째 시간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까지 배웠던 식의 형태를 좀 한번 살펴보면 y는 ax제곱 제일 처음에 배웠던 거 이걸 우리는 뭐라고 했었느냐? 가장 기본적인 형태다 그래서 기본형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교과서에 이런 말은 없어요. 일단 우리 지난 강의에서 했던 y는 a에 x-p의 제곱 더하기 q 이런 형태를 뭐라고 하냐? 2차 함수의 가장 표준이 되는 형태다 그래서 표준형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자, 이때 이 식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바로 꼭지점의 좌표를 아주 쉽게 찾아낼 수 있죠. 꼭지점의 좌표가 얼마다? 바로 P, Q이다. 이걸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꼭지점의 좌표를 쉽게 찾아낼 수 있다는 말은 무엇을 그리기 쉽다는 말일까요? 그렇죠. 그래프를 그리기 쉬운 거거든요. 그래서 표준형이 우리가 가장 쉽게 그래프를 그리고 이차 함수 그래프의 성질을 파악할 수 있는 식의 형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공부하게 되는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의 형태는 가장 어려운 형태입니다. 가장 어려운 형태고요. 이걸 일반적으로 우리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다 그래서 2차 함수의 일반형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기본형, 표준형, 일반형은 교과서에 없는 용어입니다. 그냥 선생님들, 그다음 수학하는 사람들이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모르셔도 되지만 뭐 이런 게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가장 간단한 형태인 걸 한번 들어볼게요. y는 x제곱 더하기 2x 빼기 1. 자, 이걸 딱 보는 순간 어떤 느낌이 듭니까? 아, 이건 그냥 이차함수구나 라는 느낌이 들지만 이걸 가지고 어떤 문제를 풀려고 하면 상당히 어렵다는 느낌이 드시죠? 왜 어려울까요? 바로 무엇을 알기 쉽지 않아요? 꼭지점의 좌표를 알기 쉽지 않아요. 즉, 이걸 알기 쉽지 않다고.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시오라고 한다면 그래프를 그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뭘 모르기 때문에 꼭지점의 좌표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무엇을 할 거냐면 이와 같이 이차 함수 일반형이 주어졌을 경우에 이걸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는 것까지를 한번 할 겁니다. 근데 그래프를 그리려면 뭘 기본적으로 알아야 된다고요? 꼭지점의 좌표를 알아야 되고 꼭지점의 좌표를 알려면 이차 함수식이 어떤 형태로 바뀌어야 되겠어요? 당연히 표준형 형태로 제시가 돼야지만이 우리는 꼭지점의 좌표를 구해낼 수 있겠죠. 물론 많이 연습하다 보면 이와 같은 일반형에서 꼭지점의 좌표를 바로 찾아낼 수도 있겠지만 우린 처음 배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뭘 한다고요? 이것을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꼭지점의 좌표를 아주 쉽게 구할 수 있는 무슨 형태로 표준형으로 바꾸는 것을 먼저 연습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목이 이와 같이 주어져 있는 일반형을 변형한다. 무슨 형태로? 바로 표준형으로 변형하는 걸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 텐데 이걸 이미 비슷한 것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바로 2차 방정식에서. 왜 x제곱 더하기 2x 빼기 1은 0 이와 같은 2차 방정식이 주어지면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냐? 왼쪽에 있는 이 식이 인수분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살펴봤었죠. 그리고 인수분해가 안 됐을 때는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해를 구했는데 근해 공식 공부하기 전에 우리는 뭘 했었냐면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것을 한번 연습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한번 뭐 그거를 한번 기억을 더듬어 가면서 한번 해볼게요.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썼냐? x제곱 더하기 2x 2차항과 1차항은 놔두고 상수항을 2항했었죠. 그리고 이 2차항과 1차항을 이용해서 좌변과 우변에 같은 수를 더했죠. 어떤 수를 더했냐면 1차항의 개수의 절반의 제곱에 해당되는 1을 좌우에 더했습니다. 맞나요? 그런 다음에 왼쪽에 있는 식을 x 더하기 1 제곱이라고 하는 완전 제곱식으로 바꿨고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식을 2로 바꿨죠. 그래서 완전 제곱식이 0이 아닌 수와 같은 이와 꼴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제곱근의 정의를 이용해서 우리가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이용해서 이와 비슷한 원리를 이용해서 지금부터 이와 같은 2차 함수의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다만 비슷한 점이 있고요. 차이점이 있어요. 비슷한 점이라고 하면 완전 제곱식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항은 2차 항과 1차 항이라는 것은 비슷한데 다른 점이 있다면 2차 방정식에서는 상수항을 2항 했었죠. 하지만 여기서는 이걸 2항 해버리면 좌변이 y만 있어야 되는데 y 플러스 1이라고 하는 복잡한 식이 되기 때문에 이걸 2항 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x제곱 더하기 2x를 쓸 거기 때문에 이건 놔두고 마이너스 1을 이항하지 못하기 때문에 멀찌감치 이렇게 띄워놓는 겁니다. 그리고 뭘 할 거냐? 우리 2차 방정식에서는 같은 수를 좌우변에 더했잖아요. 이와 비슷한 작업을 할 텐데 여기서도 플러스 2를 해주는 거야. 그런데 이 식과 이 식이 같지 않잖아. 이렇게 되면 그렇게 때문에 우리가 같게 해주기 위해서 마이너스 2를 뒤에다가 취해주는 겁니다. 즉 2차 방정식에서는 같은 수를 좌변과 우변에 더했다면 2차 함수에서는 더하고 뺀다. 더하고 뺀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완전제곱식을 바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연습해 볼게요. 그렇다면 앞에 있는 이 세 개의 항은 완전제곱식 x 더하기 1을 제곱이 될 것이고요. 뒤에 있는 이 두 상수항을 계산해서 얼마라고? 마이너스 2라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2차 함수 일반형을 무슨 형으로? 표준형으로 이렇게 바꾼 꼴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자 일단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공통점은 완전제곱식으로 바꾸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2차 항과 1차 항을 우리가 중요하게 써야 될 것이고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뒤에 있는 상수항을 이항하지 못하기 때문에 좀 띄어서 쓰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무엇이라고요? 적당한 수를 더하거나 빼준다 라고 하는 사실이 2차 방정식에서 완전제곱식을 만드는 방법과 차이점이 있다는 것 되셨나요? 자, 많은 연습이 필요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좀 더 연습해 볼게요. 자, y는 x제곱에 마이너스 4x 플러스 3. 자, 이와 같은 2차 함수를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표준형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연습. 그렇다면 x제곱에 마이너스 4x 쓰고 3을 멀찌감치 띄어 쓰고요. 그 다음에 자, 어떤 수를 더하고 빼야 된다. 어떤 수를? 얘의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4의 절반의 제곱하면 4죠. 4를 더하고 뺀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이 세 개 수를 이용해서 여기서 x 4는 2인데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2의 제곱이라고 하는 완전 제곱식이 되고 3 빼기 4는 얼마?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자, 2차 함수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한번 바꾸면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기 쉽다 그랬는데 이렇게 표준형으로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꼭지점의 좌표를 못 구해? 이런 친구들은 이 앞에 강의를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뭘 했다고요? 2차 함수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꿨는데 어떤 걸 중심으로? 최고차의 개수가 1인 걸 중심으로 해봤다면 이제 두 번째 1이 아닌 경우도 있겠죠? 좀 더 복잡해질 겁니다. 그걸 또 연습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y는 2x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1. 자, 이와 같이 최고차의 개수가 1이 아닌 거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 2차 방정식에서는 2x제곱 더하기 4x 빼기 1은 0 이렇게 나왔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양변을 2로 나눴겠죠. x제곱 더하기 2x 빼기 2분의 1은 0 이렇게 양변을 2로 나눴을 거라고. 하지만 2차 함수에서는 2로 양변을 나누면 안 돼요. 왜 나누면 안 되냐? 방정식에서는 오른쪽이 0이었기 때문에 뭐 같은 수로 나누어도 어차피 우변은 항상 0이었거든요. 하지만 이거는 2로 나눠버리면 얘는 x제곱이지만 y가 2분의 1 y로 바뀐다고요. 그래서 절대로 2로 나누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 나누지 못하니까 묶어요. 2로. 이렇게 묶고 마이너스 1은 뒤로 빼준다. 이와 같은 또 어려운 점이 있죠. 다시 한번 최고차의 개수가 1이 아닌 경우는 이 최고차의 개수로 양변을 나눌 수 없다. 2차 함수는. 그래서 이걸로 묶어요. 묶으면 2x제곱은 2가 밖에 나갔으니까 뭐가 남을까요? x제곱이 남겠죠.
그 다음 4x도 2가 밖에 있으니까 안에는 뭐가 될까요? 2x가 돼야지만 2 곱하기 2는 4가 되겠죠. 자, 이때 여기서 질문. 선생님, 어떻게 하면 이 2라고 하는 수를 쉽게 구할 수 있나요? 바로 1창의 개수로 앞에 있는 수를 나눠주시면 괄호 안에 들어가는 수를 구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상당히 중요한데, 뭐가 중요하냐? 우리 조금 전에는 완전 제곱식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뒤에 플러스 2를 더하고 이쪽에다가 마이너스 1을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뒤에다가 마이너스 1을 쓰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바로 밖에 2라고 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1이라고 썼지만 실제로는 얼마겠어요? 2 곱하기 1인 2입니다. 그래서 빼줄 때 역시나 바로 뒤에서 빼주셔야 한다는 거. 바로 뒤에서 빼줘야 한다.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어요? 오케이.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2 쓰고요. 앞에 있는 수 3개는 뭐가 된다고요? x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완전 제곱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네 이렇게 쓰는 친구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마이너스 1은 그냥 마이너스 1이 아니라 2랑 곱해져서 얼마로 나옵니까? 마이너스 2로 나오는 수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얘는 계산해서 얼마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2가 아니라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아, 그래서 뒤에가 마이너스 3이 된다는 사실. 이것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해가 하시겠어요? 오케이? 자, 다시 한번 또 연습해 볼게요. 다양한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y는 이번에는 앞에 있는 게 분수라고 해볼까요? 이렇게 분수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제곱의 개수가 1이 아닌 수인 건 맞죠? 자, 이런 경우는 이 앞에 있는 이것보다 더 친구들이 어려워합니다. 보세요. 일단 최고차항의 개수로 나눌 수 없으니까 이걸 묶어. 2분의 x제곱은 x제곱인데 문제는 2가 2분의 1이 있으면서 괄호 안에 어떤 수가 들어가야 되는지를 찾기가 힘들죠.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아까처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2 나누기 앞에 있는 개수로 나누라고요. 그러면 2 곱하기 역수 2가 돼서 얼마? 4가 들어가면 되겠죠. 아, 이게 4x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아니면 암산으로도 할 수 있겠죠. 이게 얼마면 앞에 있는 2분의 1이랑 곱해서 2가 되느냐. 이게 4이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셔도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수는 이거의 절반의 제곱, 4의 절반의 제곱이니까 얼마? 2, 4가 되겠죠. 4를 더하고 빼주셔야 된다는 거. 됐죠? 그렇다면 2분의 1에 이 세 개는 x, 4는 뭐의 제곱? 2의 제곱. 그래서 2의 제곱 될 것이고요. 중요한 건 뭐라고요? 마이너스가 그냥 마이너스가 아니라 2분의 1이랑 곱해져야 된다고요. 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4는 얼마? 마이너스 2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3이니까 얼마? 마이너스 5. 이렇게 적으셔야지만이 이차 함수의 표준형이 된다는 거. 자, 두 식의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아시겠죠? 자, 이번엔 이것보다도 좀 더 또 다른 형태. 이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y는 3x 제곱 더하기 9x 빼기 1 이걸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일단 이것도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 아니잖아. 따라서 3으로 묶고 x제곱하고 9 나누기 3 하면 3, 이것까지는 편하네. 그럼 괄호 밖에 마이너스 1이 있는데, 자, 괄호 안에서 문제가 생겼죠. 자, 3x 상수항을 뭘 더하냐? 바로 3의 절반의 제곱. 제가 너무 빨리 했네요. 3의 절반의 제곱 얼마가 됩니까? 4분의 9를 더하고 뺀다. 아, 더하고 빼는 수가 분수가 나오는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3의 절반, 제가 절반을 할 때는 분모의 2를 곱하라고 2차 방정식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3을 2로 나눌 수 없으니까 분모의 2를 곱하시면 그게 절반이다 라는 거, 이거 알려드리려고 이 예를 든 거예요. 되셨죠? 그렇다면 마찬가지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면 앞에 있는 세 개는 x 더하기 4분의 9는 방금 전에 2분의 3의 제곱이었었죠? 자, 여기서 중요하겠죠. 뭐가? 마이너스 4분의 9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3이랑 곱해져야 되기 때문에 3 곱하기 마이너스 4분의 9 약분이 안 되죠? 마이너스 4분의 3, 9, 27 마이너스 4분의 27 그러니까 마이너스 4분의 27에
빼기 1인데 1은 4분의 4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4분의 31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될 겁니다. 아, 이 세 가지 형태만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잘 하실 수 있다면 최고차의 개수가 1이 아닌 형태 어떤 형태가 나오더라도 우리가 표준형으로 완벽하게 바꿔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2차의 개수가 1인 경우 아주 쉽죠. 하지만 2차의 개수가 1이 아닌 경우는 사뭇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 꾸준한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걸 가지고 한번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그래프. 앞에 있는 이거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y는 x제곱 더하기 2x 빼기 1. 자, 이거에 대한 그래프를 그리시오라고 한다면 1단계 무조건 얘를 뭘로 바꾼다? y는 a의 x-p의 제곱 플러스 q의 꼴로 변경한다. 꼴로 변경. 이게 1단계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다면 이걸 방금 전에 어떻게 바꿨냐? y는 x 플러스 1 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바꿨다고요. 이 꼴로 바꾼 이유는 뭡니까? 뭐예요? 표준형으로 바꿔서 무엇을 찾기 위해서? 그래프를 찾기 위해서. 자, 2단계.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뭘 찾아요? 꼭지점의 좌표와 그 다음에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하죠. 이미 이건 우리가 이 앞 단원에서 했다고요. 첫 번째, 꼭지점의 좌표 어떻게 됩니까? 1컴마가 아니라 마이너스 1컴마 마이너스 2라는 거. 자, 그래프의 모양은 괄호 앞에 있는 이 수를 보고 결정한다. 얘가 얼마? 1이니까 양수 어디로 볼록? 아래로 볼록한다라는 거. 되셨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한 다음에 그래프를 한번 그리려고 폼을 한번 잡아봅시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니까 이렇게 그리는 게 낫겠네요. 꼭지점의 좌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의 점을 찍고요. 아래로 볼록이니까 아래로 볼록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있죠. 어떻게? 이렇게 갈 것이냐? 이렇게 갈 것이냐? 즉 y축 위에서 만나냐? 아래에서 만나냐? 아니면 원점을 지나느냐? 이걸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이러려면 우리 뭐 한다 그랬습니까? 3단계 그때도 이야기했죠? y축과의 교점의 좌표를 구한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 시기 다 어려운데 유일하게 찾기 쉬운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이 세 번째 겁니다. 이건 찾기 아주 쉬워요. 왜냐하면 y축과의 교점의 좌표를 그때 어떻게 구했냐면 x값 대신에 0을 대입해서 y값을 찾았거든요. 근데 잘 보세요. x값 대신에 0을 넣으면 이거 0이죠. 이것도 x값 대신에 0을 넣으면 이거 0이죠. 뭐만 남아요? 얘만 남죠. 아, y값이 얼마? 마이너스 1이야. 무슨 말이에요? 아, y축과의 교점의 좌표는 바로 일반형에서 무순항, 상수항, c가 되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 다시 한번 연습. y는 2x제곱 빼기 4x 빼기 3. 이거 겁나 어려워? 하지만 y축과의 교점의 좌표 너무 쉬워. 얼마? 마이너스 3. 0, 마이너스 3이구나. 0, 마이너스 3. 이렇게 구해낼 수 있다고요. 아, 그렇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y축과 만나는 점이 얼마? 마이너스 1이니까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는구나 라고 해서 그래프 마지막 4단계 그래프 그리기 이렇게 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 이렇게 그리면 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그래프를 그린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번. 이것도 우리가 또 시간이 없으니까 앞에 있는 걸 그대로 쓸까요? 2x제곱 더하기 4x 빼기 1. 두 번째 y는 2x제곱 더하기 4x 빼기 1. 자, 이걸 표준형으로 바꾸면 앞에서 이미 바꿔놨죠? y는 2의 x 플러스 1 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바꿔놨다고요. 그쵸? 아, 그랬으니까 꼭지점의 좌표는 얼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고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니까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이구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에 꼭지점 찍고 아래로 볼록 이렇게 그려질 거야. y축과의 교점의 좌표 역시나 마이너스 1이구나. 아, 상수항이 마이너스 1이네. 0, 마이너스 1을 지나니까 이 점을 지난다. 이렇게 그려주시면 이게 바로 두 번째 있는 이 이차함수 그래프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얼마나 이 이차함수 일반형이 주어졌을 때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표준형이 절실하게 필요한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남은 거 다음과 같이 주어졌을 때 이걸 가지고 2차 함수의 꼭지점과 축의 방정식 또한 한번 구해보는 거 마지막으로 연습하고 끝낼게요. 이것 또한 앞에 있는 걸 가지고 하겠습니다. y는 x제곱 더하기 2x 빼기 1. 자, 이게 나왔다. 그럼 방금 전에 했잖아요. 이걸 갖다가 표준으로 고쳤다고. 그쵸? 이걸 표준으로 고치면 x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2가 된다. 이렇게만 할 수 있다면 이거 가지고 뭘 구할 수 있다? 꼭지점의 좌표와 축의 방정식 구할 수 있다. 즉 일반형에서 나중에 빨리 이렇게 바로 구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결국은 우리 머릿속에 이와 같은 표준형을 만드셔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 단계가 필요한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꼭지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축의 방정식 x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다는 거. 되셨나요? 자, 다시 한번 이야기지만 일반형에서 표준형까지 할 수 있는데 이 표준형을 가지고 꼭지점의 좌표와 축의 방정식을 못 구해. 그렇다면 여러분들 다시 한번 지난 강의를 보셔야 된다는 거. 자, 마지막으로 식을 한번 그냥 세워볼게요. y는 x제곱 더하기 6x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거 갖고 즉 상수항이 없는 거 형태를 가지고 꼭지점의 좌표와 축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표준형으로 바꿉시다. x제곱 더하기 6x 6의 절반의 제곱 3, 3은 9가 되겠네요. 따라서 9를 더하고 뺀다. 자, 앞에 있는 세 개는 x 더하기 9가 3의 제곱 마이너스 9 괄호 밖에 나가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마이너스 9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따라서 표준으로 바꿨네. 꼭지점의 좌표 구합니다. 3이 아니라 마이너스 3 그리고 y좌표 마이너스 9. 자, 축의 방정식은요. x는 꼭지점의 x좌표 이렇게 적으시면 자 2차 함수 일반형의 꼭지점의 좌표와 축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2차 함수의 두 번째 중단은 첫 번째 시간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다른 말로 하면 일반형이 주어졌을 때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야 되는가 표준형으로 바꾸는 방법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그래프 그리는 순서 한번 짚어드렸고요. 그리고 표준형을 이용해서 우리가 꼭지점의 좌표와 축의 방정식까지 구하는 것 살펴보았습니다.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